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공부하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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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예. 10월 1일에서 3일 하는 진화해변에 지금 현재 한 18명이 가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새말귀가 아니더라도 일체처, 일체시가 전부 선빵인 거지요. 일체처, 일체시. 내가 화를 내더라도 그 화내는 그 자리가 바로 선빵이죠.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묘용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일체처, 일체시를 선빵으로 만든다는 것은 지금 여기가 바로 선빵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를 바로 선빵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여기가 바로 선빵이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가 바로 선빵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바로 선빵이 되는 그 방법이 뭐냐? 모습공식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바탕공식 하는 거예요. 새맑게 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선빵이 되는 것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 일체처 일체시가 바로 선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되는데, 자, 그래야만 내 살림이 돼요. 그래서 공부를 아까 낮에도 그랬는데 차근차근히 뭐 계단을 밟아서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습이 변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본인이 못 느껴. 그렇지만 바탕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게 바로 아상을 내려놓는 순간이거든요. 변한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순간, 변한다라는 것을 잡는 순간, 그렇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자료가 폭염을 하지요. 폭염이 변하는구나. 지금 변했잖아요. 폭염이 변하는구나. 그런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모습에 붙들리면 안 되는 것이구나. 거의 머물 수가 없는 것이네. 이러면 순간적으로 뭘 놔버려요? 거기에 대한 망상을 놔버려요. 그게 바로 선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방이거든요. 뭐 앉아서 폼 잡고 이게 선방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는 순간이 선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건 저녁에도 해야 되겠네요. 중요한 거라서 오늘 천일결사 608일째입니다. 문자 새말귀를 널리 알립시다. 매기하여, 여기 우다나 매기하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매기하여 수행자가 모든 것이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다른 말로 우리 버전으로 하면 변한다는 생각을 얻으면 모든 일체법이, 모든 모습이 변하는 것이구나. 진짜 변하는 것이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머물지 않지요. 그러면 무엇을 한다? 반드시 무아라는 생각을 얻을 것이다. 일체의 모든 모습이 자성이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 나라는 생각도 자성이 없는 것이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 수행자가 무아라는 생각을 얻으면 그 자리에서 일체의 아만, 내가 있다 해서 일으키는 모든 것이죠. 그 아만을 끊고 무의와 열반을 얻을 것이다. 무의라는 것은 조건 지어지지 않는 본래의 그대로를 무의라고 해요. 그죠? 열반이라는 것은 완전한 평화를 의미해요. 완전한 정멸을 의미해요. 그래서 무의와 열반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한번 가보죠. 무의와 열반을 얻으려면 어찌해야 되니? 뭐를 끊어야 되냐? 일체의 아만을 끊어야 된다. 아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상을 내려놓으려면 어찌해야 되나? 일체의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려면 어찌해야 돼? 일체의 모습이 전부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거꾸로 가면 이런 거예요. 그지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돼요, 공부를? 일체의 모든 모습은 변한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 변한다가 김진기 거사님 얼마나 정말 다이내믹하고 큰 복음이에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뭐야? 이것이 자체성이 있는가요? 없잖아요. 이것이 인연과 조건만 바꾸면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지요. 그 소통이 안 되는 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지 거기에서 탈피를 되냐면 자꾸 거기에다가 방법을 갖다 대면 안 되고 그것이 어째서 어렵고 어째서 그것이 소통이 안 된가를 가만히 살펴봐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 질문 속에 답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 답을 다른 데서 자꾸 갖고 와. 그러니까 그 질문이 요구하는 답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소통이 안 되는 그 자체를 가만히 봐. 그러면 왜 소통이 안 되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조건을 바꾸면 그 소통이 안 되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변한다는 것이. 아, 지금 내가 되게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어. 어려운 상태에 있으면 이 어려운 것이 뭐야?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게도 될 수 있겠죠. 엄청난 희망 아닙니까? 그걸 억지로 뭐 희망을 가져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견, 진리에 의거해서 정견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그 질문, 소통이 안 되면 소통이 안 되는 곳에 답이 있어요. 근데 소통이 안 되면 다른 데서 끄집고. 그렇게 해서 자꾸만 비빔밥을 만들고 실타래를 헐클어버려. 실타래를 푸는 게 아니야. 실타래를 풀려면 그 속에서 끝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은 자꾸 바깥에서 가위라도 갖고 잘라버린대. 그건 실타래 푸는 거 아니거든. 그렇게 해서 저번에 했던 바이야요. 볼 때는 보일 뿐이고 들을 때는 들릴 뿐이고 인식할 때는 인식할 뿐이고 지각할 때는 지각될 뿐이고 바이야여 그대는 그 속에 없다.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중간 세상에도 그대는 없다. 이것이 괴로움의 종식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얘기를 해요. 그럼 뭐야? 내가 화내고 생각하고 뭐 욕심 일으키고 뭐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이럴 때도 거기에 누가 없다고요? 내가 없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 아닌가요? 단지 모든 모습은 거기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라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다가 내가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해. 그렇게 해서 그 내가 아상이거든요. 아상. 그러니까 이 공부는 아상을 어떻게 바로 보아서 그 아상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아상은 없애고 할 수도 없어요. 행공보살님 어떻게 해서 없앨 수 없지요? 본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상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아상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 아상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그 아상이 어떻게 얼마나 많이 헤집고 다니면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서 그 아상이 본래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공부예요. 그래서 본래 우리는 본래 깨달은 자리라. 그래서 오늘 허공과 성품을 하게 되는데 허공이라는 왜 백봉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1000년 전에도 말하고 듣는 마음, 지금도 말하고 듣는 마음, 1000년 후에 오는 사람도 말하고 듣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바뀌어요. 그렇죠? 사람은 김진기 거사님도 100년 뒤에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은 바뀌지만 보고 듣는 그 여기서는 마음이라고 했죠. 바탕짜리 허공.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진짜 나라고도 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도 하고 절대성이라고도 해요. 말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금 내가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 색신으로서 이 육체의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육체는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바탕자리가 온갖 거를 이 육체를 통해서 온갖 묘용을 다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안 보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뭐가 보여요? 색신으로 해서 일으키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색신만 볼 줄 알아요. 이 눈이 급수가 낮아요. 그런데 이 눈이 허공과 같은 눈이면, 그러니까 지금은 뭐 빨간 안경을 꼈으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일 거라. 그렇지? 근데 내가 허공과 같은 안경을 딱 껴버리면 다 허공으로 보일 거라는 거지. 근데 지금 나는 어떤 안경이에요? 중생 안경이에요. 중생 안경이라서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있다. 나라는 것이 있다. 저것이 항상하다. 저것은 진짜야. 이렇게 합니다. 저기에 내가 머물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안경을 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 안경을 어떻게 스스로 벗는 거. 또는 스스로 본래 허공 안경이었음을 되밝히는 거. 이것이 우리 공부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자, 제가 요새 그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그거를 이제 쓰려고 이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모아놨던 걸 어제 조금 한 몇 개만 했는데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제가 한번 법문 시간에 얘기했던 걸 겁니다. 삼재에 대해서 삼재 알지요? 올해 내년 글표까지 삼재야 이런 거 있지요? 그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올해 내년 다음해까지 삼재라고 하면서 걱정이 대단하였다. 옆에 가던 친구가 성내고 욕심내고 어리석으면 매일 삼재요. 요것이 이제 이런 글도 있고 다른 글도 있는데 이런 게 한 페이지로 해서 조그만 사파가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아. 무형보살은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뭔가를 나 삼재라고 걱정을 해. 근데 옆에 가던 친구가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으면 매일 삼재요. 삼재라고 걱정할 게 뭐니? 매일 삼재인데. 자, 오늘 어디 할 차례냐면요. 김진기 거사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듣다가 보면 될 것입니다. 17쪽에 허공을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품을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17쪽부터 하죠. 자, 여기에서 허공과 성품, 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건 그건 페이지가 없구나. 허공과 성품, 허공과 성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둘 있는데, 허공과 성품이에요. 이걸 모르면 도깨비라. 거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도깨비라. 도깨비는 뭘 도깨비라요? 아닌 것을 인 것을 하고 인 것을 아닌 것으로 하면 도깨비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도깨비인 줄 모를 따름이지 팔만 대장경을 삶아 먹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 뭘 모르면? 허공과 성품을 모르면. 근데 저도 굉장히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허공과 성품에 관한 이 연계.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글을 보거나 할 때 그 영명연수선사의 그 공부 5단계 그게 무슨 5단계지? 동교 5단계. 동교 5단계.
도노 동교 5단계가? don교 5단계인가? 하여튼 영명연수산 5단계 보면 처음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 일심이 듣는다. 그게 1번이에요. 보고 듣는 것이 일심이 듣는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말하면 보고 듣는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듣는다. 이것이 전부 다 작동하는 것이 다 이것으로 작동을 한다. 그렇게 돼요. 혹시 있어요? 그 자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1번이에요. 그게 1번이에요. 우리 같으면, 우리 선원 같으면, 처음에 딱 왔을 때, 육신은 네가 아니야.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들어. 그것이 바로 네 법신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견성, 보는 성품, 문성, 듣는 성품, 각성, 지금 그럼 비설신 이 각성이거든요. 각성. 그 다음에 지성, 의가 지성. 그래서 견성, 문성, 각성, 지성이 이름은 각각 달라도 눈으로 오면 견성이 되고 귀로 들으면 문성이 되고 이렇게 하지만 각각 달라도 그 성품에 뭐가 없다? 모습이 없어서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성품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법신자리라고. 그러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보고 듣고 아는 자리가 바로 진짜 나야. 이 정도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백봉 선생님이 허공을 자꾸 얘기하냐면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자리는 허공과 같다. 요렇게 알아야 돼. 행궁보살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허공과 같다. 지금 우리가 허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야? 첫째, 모습이 없어. 그러니 시공간이 안 들러붙어. 그러니까 불생불멸이야. 그지? 그래서 전부 불생불멸이고 이것이 모든 모습의 바탕자리야. 이런 것들이 쭉 다 연계가 돼 있어서 허공 이러면은 그게 쫙 알아. 시작과 끝이 없구나.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 성품 하면 허공과 성품이 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 자리가 허공과 같구나. 이러면 바로 허공이 내 보는 자리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백봉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내 성품자리지. 이 정도 알아봤거나 하겠다. 그래서 허공을 다루려면 그 다음 장인 것 같습니다. 허공을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까지는 해서 그냥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을 걷어잡으려면 성품을 걷어잡는 거라. 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게 되면 허공 못 걷어잡아요. 그런데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자리는 내가 걷어잡을 수가 있지요. 보고 듣고 말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빛이 있어서 본다든지 빛이 없어도 까만 걸 보고 그렇죠? 빛이 있을 때는 이런 말하자면은 색을 볼 수 있지만 빛이 없을 때 어둠도 색이에요. 어둠도 색이에요. 소리도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들어요. 그렇죠? 소리가 있을 때도 듣고 없을 때도. 소리는 있다 없다가 있어요. 모습이니까. 근데 성품은 소리가 있을 때도 듣고 없을 때도 들으니까 성품 자리는 모습이 있다고 듣고 없다고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늘 여여해요. 그렇죠? 그래서 허공을 걷어잡으려면 성품을 걷어잡는 거라. 성품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서 내 성품을 내가 걷어잡지는 못해. 내 성품이 듣는 성품이 이거다 라고 내놓지는 못하지만 내가 알아. 왜? 들리잖아. 그럼 소리가 들리잖아. 그래서 성품이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거든. 성품을 걷어잡지 않으면 도저히 허공을 걷어잡지 못해. 조금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좀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이. 성품을 걷어잡아서 허공을 요리할 줄 알아야 돼. 허공도 내 허공이고 성품도 내 성품이니까 내 허공, 내 성품을 어찌 내 손으로 요리할 수 없겠느냐 말이야. 내 거니까 바로 내가 성품이고 내가 허공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요리가 가능하다. 어떻게 요리할래요? 어떻게 요리해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과 방편을 모르면 허공 속에 살면서도 허공과 나는 천리나 말리라. 허공을 걷어잡으면 성품을 걷어잡고 성품을 걷어잡으려면 허공을 걷어잡으려는데 이런 방편을 모르면 내가 지금 허공 속에 있어. 허공 속에 있지요. 육신도 허공 속에 있지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도 허공과 하나거든. 그런데도 허공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어. 내가 저기 행공보살님 오늘 그거 그렇게 해놨대. 적어놨대. 공간도 모습이거든요. 공간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몸뚱이 내로 이렇게 딱 보면 모습과 모습 사이 또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 공간이 돼요. 근데 보는 내가 사라지면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허공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허공이 돼요. 근데 공간이 된다는 것은 내가 상대편인 공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는 내가 사라지면 그냥 그대로 내가 허공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그 말을 이렇게 표현도 해놨다. 몸뚱이 내면 내가 허공 속에 있고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이면 몸뚱이 허공이 내 속에 있다. 그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백봉 선생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죠. 나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보는 내가 있으면 공간이 되고 보는 내가 사라지면 허공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고등학교 때 내가 내 경험에 의하면 이런 모습이 다 사라지면 공간이다 아니다 이런 게 없어져요. 공간 인식이 안 돼요. 모습이 사라지면. 근데 모습이 사라져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눈 뜨고 모습이 사라져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간이 인식이 안 돼요.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누리의 지도리를 알려면 허공을 다루지 않을 도리가 없단 말이야. 누리의 지도리가 곧 허공이니까 누리의 지도리가 누리의 진리가 곧 허공이니까 허공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야. 허공을 다루려면 느끼는 내 성품을 걷어잡는 거야. 내가 쓰긴 쓰지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서 걷어잡을 수 없지만 숱한 역임을 일으켜. 그래서 어떤 데는 성을 내. 성을 내는 것도 뭐 산다? 내가 내 성품을 쓰는 거지요. 우리 제일 처음에 요거 시작할 때 뭐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성을 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우리 이거 했지요 금방. 그래 모든 묘용을 모습을 쓰는 것이 누가 쓴다? 이 자리가 쓰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것을 성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성을 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숱한 사량 분별을 일으켜. 성품이 온갖 묘용을 다 일으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런데 거기에 내가 없어. 화를 내도 내가 없어. 좋아해도 내가 없어. 단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성품자리의 묘용을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내가 한다라고 해. 아상이 한다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 내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금 이 말이. 실제로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만약 이것만 되면 생각만 해도 자유로울 것 같아요. 김진기 거사님 어떻습니까? 둘이서 싸움을 해요. 막 티각태각 해요. 그런데 저쪽에야 뭐 내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은 안 해요. 저쪽이야 저쪽 알아서 할 일이고 내만 이거 티각태각 하는데 내가 없어. 이건 묘형이구나. 이렇게 되면 싸움이 되겠나요? 니를 보니까 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표정을 짓고 이렇게 화를 내고 과음을 지르는구나. 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거기에 너가 없거든요. 진짜 그럼 캡숑일 것 같아. 사는 게. 그래서 만약에 이거 안 되겠다. 이거를 조금 어떻게 좀 내가 조금 그거 해야 되겠다 싶으면 짐짓 방편으로, 그죠? 방편으로 내가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인연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이런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구나 라는 것이 보이면 우선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면 그냥 득달나게 부딪혀서 싸우는 일은 조금 덜 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자기라고 하고 있으니까 되게 그걸 연민의 정의, 연민의 마음이 일어난다나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게 지금 자기 그 굴레 속에서, 자기 감옥 속에서 자기가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저것만 놓으면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어떤 데는 성을 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숱한 사량 분별을 일으켜 탐진치도 일으키고 개정에도 일으키고, 이게 참 탐진치 일으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개정에 일으키는 것까지 전부 다 이게 하나의 묘용으로 보는 거죠. 이게 지금 허공에는, 그러니까 이 성품자리가 온갖 것을 다 하는데 거기에 누가 없다고요? 내라는 게 없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모습을 놔두었다가 사라졌다가 놔두었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해요. 이 대단한 공부 아닙니까? 전 진짜 대단한 공부라고 생각해요. 정말 대단한 공부예요. 그래서 허공에는 산하대지도 구름도 바람도 놔두어 별별 걸 다 놔두어 이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좀 다르겠지만 비슷하구나. 이게 허공에는 얼마 전에는 막 폭염이 막 놔두었죠. 허공 중에 폭염이 놔둬서 사람들이 아주 식물도 말라 죽고 사람도 헤헤거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선선한 가을 날씨를 놔두니까 사람도 살만하고 폭염이 니 언제 왔더나 벌써 다 잊어버려. 며칠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성품을 다루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내 성품이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성품이 뭐지? 라고 하려면 허공을 걷어잡는 수밖에 없어. 눈앞에 보이는 허공을 걷어잡아서 내 성품을 다뤄야 돼. 허공은 위, 아래, 왼쪽, 오른쪽도 없고 가도 끝이 없어. 겁날 정도라. 허공을 걷어잡는다. 눈앞에 보이는 허공을 걷어잡는다. 허공을 걷어잡는다는 것이 그냥 이런 이 백봉 선생님의 입장에서 허공을 걷어잡는다 이렇게 되는 것은 허공은 위도 아래도 왼쪽도 오른쪽도 가도 끝이 없는 허공이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 맨날 이 얘기죠. 내가 있다. 이렇게 되면 허공에는 중심이 없어요. 허공에는 중심이 없잖아요. 그냥 허공뿐이잖아요. 근데 내가 있다면 중심이 생겨서 중심이 있으면 가가 생겨요. 그래서 그건 허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지?
왜? 가가 생겨버리는데요. 허공이라는 것은 가도 끝없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중심이 없어져야 돼요.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 말도. 그래서 내가 말한 게, 보는 내가 있으면 공간이 되고 보는 내가 사라지면 허공이 된다는. 그러면 아래 위로 가도 끝 이 우주가 있어. 우주가에 뭐가 있나요? 김진기 거사님, 이 우주가 펼쳐져 있어요. 그러죠? 뭐 몇백만 년 광년 뭐 우주가에 뭐가 있나요? 예? 저기 이류 거사님, 우주가에 뭐가 있나? 허공이. 우주가에 또 허공이 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남편을 잃고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을, 심리 치료하시는 분인데 그 부인을 얘기를 해요, 이분이. 지금부터 당신은 슬픔을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슬픔을 있는 대로 극대화시켜보라. 그래서 당신이 표출할 수 있을 정도로 극대화를 시켜라. 그 슬픔을.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유도를 이제 슬픔을 확 표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갔는데 그 슬픔 가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슬픔 가에 또 허공이 있는 거라. 이분이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슬픔이 잦아져 버렸다고 해요. 네, 그걸 읽고 나도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허공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허공은 우주도 포함하고 있고, 그러죠? 삼천대천 세계는 뭐 우주도 다 삼천대천 세계 안에 포함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왼쪽도 없고 오른쪽도 없고 가도 끝이 없다. 가도 끝이 없다. 이 말이 그냥 허공이면 가도 끝이 없잖아. 뭐 이 정도가 아니고, 가도 끝이 없다라는 말은 중심이 없다라는 이 말이 생각이 날 때 가도 끝이 없다라는 말이 아마 실감이 올 거라는 거지. 내 말은. 그 전에 실감이 오겠느냐? 우리는 늘 내라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가도 끝이 없다 해도 맨날 가가 있어. 그렇죠? 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다라는 거지, 끝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거든, 이게 지금. 그래서 겁날 정도라. 겁이 번쩍 난다 말이지, 허공을 생각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태양 은하계 숱한 땅덩어리를 놔두고 별별 걸 다 놔두어, 또 땅덩어리 위에는 나무, 돌, 사람도 놔두어. 숱한 땅덩어리를 우주의 모든 걸 놔둔데 사람도 그 위에서 살아. 그리고 또 그 위에서 살다가 나왔다가 거기 의지하고 살다가 또 없어질 때는 또 어디로 가요? 김진기 거사님, 어디로 가요? 허공으로 가는 거예요. 그 허공에서 왔다가 허공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너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니? 이게 우리 공부잖아요. 니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니? 허공에서 왔다 허공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허공에서 왔다 허공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걷어잡고 내 성품을 다루어 보니 탐진치도 일으키고 좋다 나쁘다 별별 생각, 전 세계의 모래수 이상의 마음 씀씀이를 놔두. 모든 사람이 밥 한 번 먹을 때 30번을 생각한다나? 밥 한 술 먹을 때? 그럼 모든 사람이 개미, 소, 돼지, 곤충까지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바닷물 생명, 바다 밑에 있는 생명까지 전부 다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마음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꼭 허공이나 한 가지네. 이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다를 점이 꼭 한 가지네. 내가 여러분에게 특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허공을 요리할 줄 알아야 돼. 내 성품을 몰라서는 허공을 요리하지 못한다. 그렇죠? 내 성품을 모르면 허공을 요리할 줄 몰라. 자, 성을 내. 성을 내면 어떻게 돼요? 성을 내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요? 모습으로. 어떻게 모습으로 나타나요? 얼굴에도 나타나고 목소리도 막 커지고 막 심장도 뛰고 막 이래요. 막 얼굴도 막 벌겋게 달아오르고 화가 나는. 이게 뭐가 쓰는 거예요? 허공이 쓰는 거지요. 성은 성난다 해가지고 그 성나는 것이 성 자체는 나타낼 수가 없어. 어디에 나타나요? 몸뚱이를 통해서 나타나죠. 뭐 성내는 사람이 조용조용하게 얘기하고 차분하게 있고 그러면서 성낸다 이러면 우리가 그 사람 성내는 줄 알아? 무용보살님 어떻습니까? 가만히 너무나 차분하게 또 말도 아주 부드럽게 얼굴도 하나도 안 변하고 심장박동도 그대로 있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 썩낸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남들은 모르죠. 근데 본인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성내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썩내기 쉽지는 않겠죠. 성을 내면 뭐 호르몬이 바뀌어버린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마녀고사님 예. 바람이 불잖아요. 예. 바람을 어떻게 알아요? 바람 부는 줄 어떻게 알아요? 알아. 바람 부는 줄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느낌이나. 그게 내 살갗에 닿거나 또 소리가 나거나 또는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뭐 감각에. 그렇죠. 감각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이렇게 내 살결에 부딪히거나 이랬을 때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하지. 바람 자체는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성을 확실히 알려면 절대성 자리 몰라서는 상대성을 알 수 없어.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지금 내가 행궁보살님을 보고 우리가 모습이 변한다 것이다 뭐 어쩌고 하지요. 모습 공식 하지요. 내가 그 절대성 자리를 몰라서는 그 모습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늘 잘 하는 얘기죠. 개미가 나를 보면 일시맹을 보면 소가 일시맹을 보면 귀신이 우리 영화 보면 귀신이 내보는 것 같이 똑같이 보게 만들어 놨고 나도 귀신 볼 때 똑같이 보게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그 인식으로 보니까. 그런데 개미가 보고 잠자리가 보고 소가 보고 고양이가 나를 볼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볼 텐데 내가 모습을 안다고 할 수 있나요? 모습을 안다고 할 수가 있냐고요. 내가 보는 모습이 내 조건 지어진 대로 보이는 모습인데 그 모습의 실체를 알 수가 있냐? 어찌 생각합니까? 실체를 알 수가 없고. 내 조건 지어진 대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KBS를 보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동분만경이에요. 똑같은 채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진짜인 줄 알아요. 김진기 거사님하고 저하고 KBS 채널을 같이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시간에 MBC 보는 사람은 다른 드라마 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화면에
그 TV의 한 화면에 무수한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을 정말로 잘 알려면, 그 실체를 알려면 그 모습이 온 바탕을 몰라서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모습의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점이 참 그거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 상대성은 어쩌다. 상대성을 확실히 알려면 절대성 자리를 몰라서는 상대성을 알 수 없어. 상대성이 온 것을 알아야 상대성을 확실히 아는 것이지, 상대성이 온 것을 모르고 어떻게 상대성을 알 수 있느냐 말이에요. 다만 그건 수박 겉핥기식이라.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나의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정법이 아니에요.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또 바뀌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로 남녀가 막 연애를 해. 불같이 연애를 해. 그 인연과 조건이 딱 맞아서 불같이 연애를 하죠. 인연과 조건이 약간 삐끌리면 어떻게 돼요? 싹 돌아서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타는 마음은 어디서 오고 삐끄러진 마음은 어디서 오냐고. 그 마음을 알려면 그 마음이 온 곳을 알아야 불타는 그 연애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생사 문제나 누려의 진리 문제가 관념으로 해결됩니까? 관념은 어디까지라도 관념이지. 제가 이 관념은 어떻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관념이라는 것은 조건 지어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그죠? 이 생각은 어떤 조건 지어진 데서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물론 그 관념의 바탕은 다 무의지, 똑같지, 그죠? 모습이 없지만 모습으로 일어난 관념은 전부 다 인연과 조건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연과 조건 지어진 그런 모든 관념에 목을 매달아 버리지. 목숨 걸지,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뒤바뀐 생각이라고. 뒤바뀐 생각에 울트라 캡숑이 뭐냐? 내가 있다. 개아가 있다. 아성. 우리가 이것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지금 썩내고 공부하고 하는데, 이 공부도 마찬가지 누가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해요. 그래서 이 공부는 누가 개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개화가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아상이죠. 아상. 에고죠. 그럼 어떤 공부를 하느냐? 자꾸 쌓는 공부를 하네. 그래서 텅 비고 깨끗한 방에다가 텅 비고 깨끗한 방에 아주 잡동사니 쓰레기통을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여기 가서 하나, 거기 좋아 보여서 하나 갖다 놓고, 저기 가서 또 좋다고 하나 갖다 놓고, 일본 가서 하나 갖다 놓고, 미국 가서 하나 갖다 놓고, 자꾸 갖다 놓네. 그래갖고 아주 쓰레기 잡탕을 만들어버리네. 지금. 우리가 관념의 쓰레기통이에요. 아상은 그냥 깨끗하게 텅 빈 방에다가 자꾸만 갖다 놓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관념은 어디까지라도 관념이라. 관념을 일으키는 그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지만 그 관념은 전부 인연과 조건 지어진 것이다.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를 왜 자꾸 하라고 하느냐? 일어나는 것은 다 변하고 헛것이라.
일어나는 것. 그래서 변하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일단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일단 멈추지요. 안 멈춰질 때도 많지만 한 번은 이렇게 한 번 하지, 한 번은 멈추지. 관념으로 어찌 사실을 그대로 볼 수가 있냐 말이야. 안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관념은 어디까지라도 관념이지, 관념으로 어찌 사실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말이야. 안 되는 거야. 관념으로 어떻게 사실을 볼 수 없느냐? 관념이 이미 조건 지어져 있는데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냐? 관념을 일으키는 자리는 사실 그대로이지만 그 관념이 이미 되면 조건 지어져 있는데 그것으로 투사를 하면은 엉뚱한 거를 보는 거죠. 여기 하나 있나? 좀 재밌게 써보려고 거울 이야기가 있는데, 저번에도 여기 이게 누구 그림이 맞나요? 제목이 이래요. 누구 그림이 맞나요? 우리 손자 이름을 갖다 놨어요. 진원이, 소, 개미, 나비, 강아지, 닭들이 들판에 소풍 갔습니다. 예쁜 들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모두들 스케치북에 들국화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요? 모두들 들국화의 색깔도 모양도 모두 다르게 그렸습니다. 모두들 자기 것이 옳다고 우겼습니다. 누구 그림이 진짜 들국화의 모양일까요? 왜 다르게 그렸을까요? 누가 옳을까요? 여기에 이제 누구 그림이 맞나요? 그 글인데, 자기의 그 관념이 딱 있으면 그 관념의 체를 걸러서 보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르게 그려요. 다르게 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거 되는데,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여기 거울이 2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깨끗해. 하나는 이렇게 얼룩이 져 있어. 여기. 이렇게 얼룩이 져 있어. 이 앞에 산이 있잖아. 얘는 이렇게 산이 비쳐요. 근데 여기는 산이 이렇게 비치면 이 사람 어떻게 해? 요 부분은 안 보이잖아. 지금 요 부분은. 그러니까 자기 관념으로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산이 요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해. 김진기 거사는 궤변입니까? 그럼 이 사람은 아니야, 산이 이래 생겼어. 근데 이 사람은 아니야, 산이 어디 중간에 이음새가 어디 있니? 산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 그럼 누가 이길까요? 이 사람이 이겨요. 원래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념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